네, 방금 그래서 이제 MQTT-X라고 하는 거 이제 구글 검색 통해서 다운로드 화면 들어오신 다음에 설치를 했고요. 저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브로커 접속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MQTT가 실제로 원엠2M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장표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요청 메시지 한두 개 좀 보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모비우스 설치하시고 포스트맨 설치하시고 여러 가지 도구를 설치하시면서 모스키토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로 지금 되어 있는 무료 그 MQTT 브로커를 설치를 각각 로컬에다 하셨는데요. 그럼 실제 여기 커넥션스라고 했는데 여기 플러스 사인을 뒤에 클릭을 해보시면요. 예, 새로운 커넥션 추가를 할 수 있는 new 커넥션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뭐 아무거나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름은 이름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호스트에 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접속할 그 MQTT 브로커의 주소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로컬 호스트를 쓰셔도 되고 그거랑 똑같은 IP 주소는 127.0.0.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포트는 저희가 어제 기본으로 1883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1883으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이름 쓰시고 여기 주소를 로컬호스트든 127.0.0.1이든 쓰시고 우상단에 있는 커넥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커넥티드라고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링크가 뜨고 여기 좌상단에 이렇게 올려봐도 뭔가 초록색으로 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한 거는 방금 UI에서 보신 것처럼 내 로컬에서 동작하고 있는 MQTT 브로커에 지금 이 MQTT-X라고 하는 MQTT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을 완료했다는 거고요. 이제 요 녀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MQTT 브로커를 매개로 해서 모비우스에다가 뭔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제 그 프로토콜 이론 장표로 이제 MQTT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할 건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고로 앞에 장표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청 메시지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 왼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1M2M 코어 프로토콜에서 정의하는 예를 들어 이제 요청 메시지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1M2M의 코어 프로토콜 메시지가 실제로 HTTP 메시지로 요청 메시지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UI가 있는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거에는 실제로 이 HTTP의 구성 요소들이 화면상에 이런 식으로 매핑된다라고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건 이제 랩업이고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HTTP 같은 경우는 그래서 1M2M에서 정의하는 요런 파라미터들이 요런 파라미터들이 여기저기 막 각각 따로 떨어져서 매핑이 돼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MQTT에서는 1M2M에서 정의한 이 프로토콜 메시지 전체가 변환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변환 없이 전달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좀 다른 점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HTT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모비우스의 뭔가 IP 주소,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리소스 주소 이런 것들이 뭔가 URL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건데요. MQTT라고 하는 프로토콜 자체는 URL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서로 뭔가 그냥 그 우편함과 같은 그런 그 MQTT 토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토픽에다 메시지를 보내면 그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 명이 이제 그걸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publish subscribe라고 해서 펍섭 이런 모델이라고 좀 말을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1M2M MQTT를 지금 실습할 때 저희가 MQTT-X라고 하는 걸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MQTT-X는 지금 1M2M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HTTP 실습을 할 때 포스트맨으로 원M2M 클라이언트 혹은 원M2M 어플리케이션 A2를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봤던 거고요. A2로 이제 역할을 가정하고 MQTT로 무언가 요청을 보내는 MQTT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지금 설치한 기준으로 MQTT-X라고 하는 조금 이 클라이언트로 뭔가 보내면 지금 우리가 원M2M 어플리케이션으로 무언가의 메시지를 모비우스에다 지금 보내는 거고요. 근데 MQTT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펍섭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통신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우리가 HTTP나 코업처럼 바로 내가 메시지를 모비우스한테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비우스한테 보낼 건데 나는 사실은 MQTT 브로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모비우스가 나중에 그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는 특정한 토픽이라고 하는 거. 토픽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특정한 그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토픽에다가 야 나는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게 라고 해서 이 MQTT 클라이언트가 MQTT 브로커한테 보내는 거고요. 그 특정한 토픽이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구독하고는 이 녀석이 여기다 사전에 구독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녀석한테 여기다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 우편함에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메시지를 이제 배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런 것들 뭐 아마 그래픽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을 텐데요. MQTT 프로토콜 잘 숙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좀 보시면 실제로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를 더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MQTT는 어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이 직접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를 매개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저희가 계속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원M2M 어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컨테이너 생성에 대한 요청을 일단 브로커한테 보내고 특정 토픽에다 보내는 거겠죠. 브로커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이렇게 수신해 가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회신 메시지, 리스폰스 메시지를 모비우스가 또 브로커한테 특정한 토픽한테 보내고 그걸 또 이제 브로커가 이 요청 메시지를 보냈던 우리 원M2M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전달해주는, 뭔가 한 번 건너뛰고 한 번 건너뛰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토픽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느라 좀 추상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되어 있냐면요. 메시지를 예를 들어 위키스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토픽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토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될 건데요. 내가 어떤 토픽에다가 보낼 거냐. 아까 원M2M 같은 경우는 특정한 리소스에다 무조건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MQTT는 특정한 토픽에다가 꼭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건데요. 슬래시로 시작하고 슬래시 원M2M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req 슬래시 하고 보내는 녀석의 아이디를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녀석의 아이디. 모비우스 지금 구동되고 있는 모비우스의 엔티티의 식별자 아이디는 사실 모비우스2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리소스 경로를 적을 때 모비우스라고 했던 거는 최상위 루트 리소스의 리소스 이름이 모비우스고요. 실제 지금 배포되고 있는 것 기준으로 그 모비우스의 엔티티로서의 식별자 아이디는 모비우스2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비우스2라고 적는 거고요. 내가 보내는 메시지 지금 제이슨으로 지금 인코딩해서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슬래시하고 마지막에 제이슨이라고 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녀석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낼 때 결국 SCAE1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비우스2에다가 보낸 메시지를 브로커한테 보냈는데 그럼 브로커가 메시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비우스2라고 하는 녀석이 내가 받을 메시지를 사실 MQTT 브로커한테 사전에 구독을 해놔야지 자기한테 누군가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을 때 이렇게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나는 너한테, 얘는 이제 MQTT 브로커이기 때문에 너한테 뭔가 메시지 구독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걸 구독할 거냐면 누가 됐든 간에 나한테 요청 메시지, 원M2M 요청 메시지 보내면 그거 나한테 줘 라고 모비우스가 MQTT 브로커한테 MQTT 구독을 합니다. MQTT도 이제 구독 통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MQTT 구독을 하는 거고요. 그때 그 구독하는 것 토픽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M2M 메시지인데
리퀘스트 메시지를 나는 구독을 하고 싶고, 여기 첫 번째 오는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오는 스트링 토큰은 보내는 녀석의 아이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정한 녀석을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녀석이든 사실 다 보내줘라고 하기 위해서 MQTT의 와일드카드인 이 플러스 사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에 토큰 스트링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아이디가 들어가든 간에 다 줘라고 하는 와일드카드고요. 대신에 어떤 녀석이든 보냈는데 받는 녀석이 내 아이디 모비우스2로 보낼 때 나는 구독을 받고 싶고, 그 뒤에 이제 슬래시하고 아까 메시지를 보낼 때 이제 보내드린 것처럼 제이슨으로 메시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XML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더하기로 해도 이제 똑같은 건데요. 플러스 사인으로 해도 똑같은 건데, 그냥 개념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게 샵 혹은 뭐 파운드 기호를 쓰게 되면 이 뒤에 뭐 여러 레벨이 있더라도 그게 다 이제 와일드카드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쓰는 거는 하나 레벨에 해당하는 와일드카드고, 이 샵 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 레벨, 여러 슬래시가 여러 개는 여러 레벨에 대한 와일드카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모비우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이 나한테 보내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게 나의 주된 업무, 나의 주된 일인데, 그러면 나는 나한테 오는 MQTT로 오는 메시지를, MQTT 브로커 너가 받는 메시지 중에 나한테 오는 메시지를 쭉 전달받고 싶으니까 구독을 할 건데, 원M2M의 리퀘스트 메시지지만 어떤 녀석이 됐든 간에 나 모비우스2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받고 싶고, 메시지 인코딩이 JSON이든 XML이든 난 다 받고 싶어 라고 사전에 구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3번 과정처럼 무언가의 메시지를 이 다른 원M2M 어플리케이션이 자기 아이디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모비우스2한테 JSON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 메시지를 통 보내주게 되면 그 메시지가 이 구독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브로커가 여기 모비우스2한테 MQTT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비우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번의 메시지, 뭐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이런 메시지를 사전에 구독에 의해서 이 4번 과정처럼 이렇게 전달을 받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요청 메시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이제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든 아니면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을 하든 요청받은 대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응답 메시지를 보내줘야 될 텐데요. 당연히 응답 메시지는 보시면은 그 토픽 그 이름이 이제 또 원M2M 규격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원M2M 응답 메시지는 RESP 리스판스의 약어로 되어 있고, 요청 메시지를 보냈던 녀석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응답이긴 하지만 내가 요청 메시지를 처리한, 즉 이제 그 응답을 보낸 녀석이 이제 뒤에 오고 아이디가 뒤에 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실제로 메시지가 어떤 인코딩인지를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메시지는 모비우스가 이제 응답 결과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토픽에다가 이제 보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토픽에 메시지가 이제 쌓여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설명드리기로는 아직 이번 설명 안 드렸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그냥 여기에 담겨 있는 것 뿐이고, 그러면 이 응답 메시지 브로커한테 전달된 이 메시지를 내가 보냈던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SA1이라고 하는 원M2M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메시지를 브로커한테 받기 위해서는 이 녀석도 사실은 처음에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내가 응답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토픽을 여기다가 이제 구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순서를 보셔도 내가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 단계에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 메시지에 대한 토픽을 내가 사전에 브로커한테 구독을 해놓는 겁니다. 나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실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원M2M 어플리케이션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럼 나는 사전에 요청을 보내기 전에 내가 받을 응답을 먼저 구독을 걷는데, 그때 토픽은 /원M2M /RESP, 그 다음에 내가 보낸 거에 대한 응답은 내가 보낸 아이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요청 메시지 받는 녀석의 아이디가 오기 때문에 내가 특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될 거고, 뭐 당연히 내가 만약에 그냥 제이슨으로 만약에 요청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이제 제이슨으로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제이슨으로 쓰셔도 되고, 뭐 와일드카드를 이렇게 샵이라든가 아니면 플러스 사인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5번 과정처럼
이 녀석이 요청 메시지를 처리를 해서 응답 메시지를 이런 응답 메시지 토픽에다 쫙 보내서 여기에 쌓이게 되면 실제로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SA1이라고 녀석이 그 전에 미리 자기가 응답받을 요 메시지 토픽에다가 구독을 했었지라고 얘가 판단을 하고 여기서 받은 응답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6번 과정처럼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리퀘스트 HTTP 기준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 메시지 바로 이렇게 받을 건데 MQTT는 실제로 1대 다로 토픽으로 지금 하나가 보낸 메시지를 여러 명이 수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말인즉슨 이 그림에서는 1대1로 통신을 하는데 브로콜을 쓰니까 되게 번잡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제 IoT 응용에서 이제 MQTT를 이제 쓰는 데서는 한 녀석이 메시지를 보내고 뭐 두세 녀석, 여러 녀석이 이제 똑같이 메시지를 이제 수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MQTT 같은 펍섭 구조의 메시징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그 MQTT 토픽 저희가 설정하면서 모비우스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고 여전히 모비우스가 로컬에 있는 모비우스 그 모스키토라고 하는 브로커를 이미 접속을 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MQTT X라고 하는 앱이 SA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제가 이제 의미로 사용할 거고요. 이걸 써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녀석으로서 지금 할 첫 번째 과정은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응답을 받을 이제 토픽을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현재 지금 브로커 하나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서브스크립션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이제 MQTT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제 실습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엠템 인터페이스에 있는 구독이 아니라 MQTT 프로토콜 상에 이제 구독이 되는 거고요. 응답 받을 거를 먼저 설정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독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토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기존에 있는 샘플을 삭제를 하신 다음에요. 아까 장표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정해서 사용할 아이디가 SA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이거는 다 똑같이 지금 SA1이라고 쓰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자 로컬에 있는 모비우스, 로컬에 있는 MQTT 브로커만 쓰실 거기 때문에 남의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는 일은 없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도록 RESP, 그 다음에 나의 아이디를 SA1, 그 다음에 모비우스의 엔티티 아이디는 모비우스2,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JSON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JSON으로 메시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JSON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QoS 세팅 이런 것들은 사실 로컬 환경이기 때문에 전혀 건드리지 않으셔도 QoS에 전혀 문제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토픽만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우연히도 좀 눈에 안 보이는 노란색으로 지금 이게 지금 구독이 걸렸는데요. 여기 마우스 호버 해보시면은 약간 잘려있는 부분까지 지금 내가 구독한 토픽이 이렇게 걸려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관여하고 있는 건 이게 세 가지 스텝인데요. 일단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구독을 한번 로컬에다가 한번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이 MQTT 브로커를 통해서 저희가 로컬에 있는 모비우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CSE 베이스, 루트에 있는 리소스죠. 그거를 저희가 조회하는 요청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QTT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낼 때는 내가 어떤 토픽을 목표로 해가지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낼 거냐 토픽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토픽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그 HTTP처럼 실제로 페이로드에다가 어떤 것들을 실어 보낼 거냐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했던 MQTT X 기준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토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토픽이라고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여기 아랫부분은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는 영역인데요. 여기에 내가 어떤 토픽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건지를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픽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이제 마우스 클릭하시고 /1mtem/req 그 다음에 내 아이디인 대문자 SA1
슬래시 모비우스2 슬래시 제이슨이라고 토픽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제 지금 기본으로 메시지 바디의 시리얼라이제이션 인코딩 타입이 지금 제이슨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다가 이제 그러면 원엠2엠 메시지만 여기다가 밸리드하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여기 발송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는요, 이제 이런 장표가 아니라 저희 그 실습 장표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MQTT FX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MQTT X는 방금 저희가 같이 따라하면서 했었고요. 네.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실제로 원엠2엠 우리가 CSE 베이스라고 하는 리소스 트리의 루트에 있는 리소스를 한번 조회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포스맨으로는 이미 여러 번 저희가 해봤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MQTT 프로토콜을 통해서 지금 MQTT X라고 하는 그 클라이언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원엠2엠 코어 프로토콜에서 정의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아래 이제 MQTT FX 기준이긴 하지만 뭐 UI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이디는 뭐 SA3이라고 다른 거 쓰긴 했지만 토픽을 먼저 써주고, 실제로 메시지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요렇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TP는 원엠2엠의 프로토콜 메시지 파라미터들이 어디 있는 URL, 어디 있는 헤더, 어디 있는 바디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MQTT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원엠2엠 프로토콜 메시지 통째로 그냥 페이로드에 들어간다. 단 실제로 이 메시지를 어디다 보낼지 토픽을 결정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번 똑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실제로 제이슨 페이로드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from은 저희 이제 SA1으로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SA1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메시지는 어디다 보낼 거냐면 로컬에 있는 모비우스이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리소스 아이디만 쓰시면 되고, 루트에 있는 리소스 아이디는 모비우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동작이냐,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조회를 할 거기 때문에 retrieve에 해당하는 2라는 숫자 값을 쓸 거고요. request id는 필수 헤더긴 한데 이메일 값을 그냥 쓰셔도 됩니다. 뭐 request 1, 2, 3, 4, request 1, 2, 3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그 똑같은 request id가 이제 응답에 그대로 이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릴리즈 버전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뭐 2라고 쓰셔도 되고 2A라고 쓰셔도 되고, 이거는 모비우스에서 따로 이제 뭔가 필터링이나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모비우스2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토픽을 설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모비우스2가 가지는 리소스 중에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식별자를 가지는 리소스에다가 메시지를 실제로 보내는 건데, 그 요청 메시지는 조회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조회 요청을 보내는 나의 식별자는, 나의 아이디는 SA1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발송을 한번 보내보시면요, 바로 이제 응답이 위쪽에 이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크롤 해보면 내가 방금 요런 리퀘스트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방금 보낸 거고, 모비우스가 지금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응답을 이제 회신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 메시지도 실제로 이제 원엠2엠에서 정의한 코어 프로토콜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는 것처럼, 모비우스도 응답 메시지를 아까 HTTP에서는 뭔가 바디 부분만 저희가 잘 봤었는데요. 실제로 모든 파라미터들, 응답에 해당하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제이슨의 그 오브젝트에 다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메시지만 이제 바꾸셔가지고,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모비우스 아래다가 뭐 생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여기 교환에 있는 이 메시지들을 직접 타이핑 하시면서 똑같은 시나리오를 아까 HTTP 했던 것처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실제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프로토콜만 다른 거고, 실제로 기능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핑했던 내용과 그대로 들어오는 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
네. 타이핑을 해서 전송을 했더니 전송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응답을 오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브로커에서 전송하신 건 아니고, 브로커는 지금 그 어제 설치하셨던 모스키토라고 하는 게 지금 서비스로 돌고 있고요. 지금 저희 MQTT FX로 보낸 요거는 지금 MQTT 클라이언트고 원앱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근데 보낸 거 그대로 받는 거는 지금 받는 거를 저희가 여기다가 구독을 했잖아요. 내가 이걸 받을 거야 라고 MQTT 토픽을 조금 우리가 사전에 구독을 해놓고 지금 요청을 나중에 보낸 건데요. 이거를 그러면은 실제로 리퀘스트 보내는 그 토픽을 아마 구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퀘스트 보낸 여기 토픽에다가 보시면은 이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내가 핑퐁 하는 것처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구독에다가 리스판스 토픽을 구독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실수로 리퀘스트 토픽을 구독하셨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MQTT라고 하는 그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자체가 일대다로 통신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브로커를 매개로 하는 거다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사실은 MQTT로 통신하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응답받을 토픽을 먼저 브로커한테 구독을 해두고 내가 요청을 보내게 되면 모비우스는 브로커한테 응답을 보내고 나는 그거를 그 브로커를 통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그 프로토콜 실습 조금 더 진행한 부분이 과거 영상에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랑 MQTT FX가 됐든 MQTT X가 됐든 실제로 요청 메시지 보내서 응답 메시지 한번 받아보는 것까지만 하실 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실제로 원엠템 메시지만 계속 변경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이라서 실제로 개념적으로는 이 포스트맨으로 HTTP로 실습했던 거를 그대로 여기 있는 장표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